네, 5월 21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장초반 오늘 필드 나가는데 굉장히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서 빨간 옷을 이렇게 맞춰 입었는데 그렇죠. 어느새 시장이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오늘장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진단을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파5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5. 네. 네, 사실 원래 제가 원고를 쓸 때는요. 파3 홀로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시장 분위기가 뭔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상해 증시가 일단 좀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역시나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에 정말 좀 취약하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또 긴축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장중에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무려 8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잡히기도 했었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한 2%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수가 하락세를 조금 나타내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이 언제쯤 순매수를 해줄까? 5월 들어서서 지금 딱 하루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매수를 못 해주고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고 미국의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기술주들이 강하게 좀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조금 줄어든다면 지수는 충분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대응을 할 때 상당히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증시가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훈 프로 PGA 이제 투어에 참여하고 있는 이 이경훈 프로가 무려 79전 80기 만에 PGA 투어 우승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80번째 도전 만에 우승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시장 조금 어렵다고 포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끈기 있게 또 매매 대응 하시다 보면 뭐 삼성전자도 충분히 85,000원, 9만원까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면서 오늘 라운딩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말고 버티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전차 군단이 좀 힘을 내주고 네. 있습니다. 뭐 반도체와 또 자동차 업종이 눈에 띄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할까요? 네, 결국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미국 투자와 관련된 약발을 조금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3,200 뚫고 3,300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차,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이제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제법 강하게 이제 시세가 좀 붙었었고요. 현대차와 기아,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이 뭐 4%에서 한 6% 가까이 아주 강한 상승세가 좀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전차 군단이 살아난다는 건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을 포함한 뭐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기술주들이 살아났고 반도체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충격이 좀 있었지만 뭐 중국발 긴축 우려도 사실 우리가 처음 겪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전차 군단이 이제 다음 주까지 또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투자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 준다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 3,260포인트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투자에 따른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코스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소개해 주신 TCK부터 상황을 살펴볼 텐데 오늘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뜨거운 만큼 TCK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어저께 제가 소개드렸던 TCK 일단은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어저께 이제 17만 3천 원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주당 가격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하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주당 가격이라는 거는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하면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고 반도체 이제 소재 종목 특히 SiC 링과 관련된 핵심적인 재료 소재를 이제 만드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소송과 관련된 리스크가 너무 확대 해석된 게 아닌가 그런 제가 문제 제기를 어저께 해드렸었거든요.
있거든요. 어저께 이제 17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공략하고 오늘 장 초반에 지금 18만 원 한 중반대까지 상승을 하면서 한 5, 6%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시나 어제 많이 빠진 자리에서 저점 공략이 이제 적중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가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홀인원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뭐 변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결국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믿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CK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현재 5%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 가지고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그린플러스를 가지고 왔는데 네. 그때 거의 유일한 스마트팜 기업이라고 맞습니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그린플러스는요,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라운딩을 돌 때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린플러스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상장 기업 중에서는 유일한 스마트팜 관련된 이제 수혜주다. 호주 쪽에 이제 수출을 하는 MOU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고 인도네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수출을 좀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미국에서 이제 들러온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 하원에서 대북과 관련된 특히나 이제 종전 협상을 빨리 추진하자라는 그런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들려왔잖아요. 아무래도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는다면 오늘 뭐 개성공단과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 DNF라든지 신원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좀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18,000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목표가를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2만 원 위로 반등이 좀 들어오는 구간을 공략해본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TCK 홀인원에 이어서 그린플러스 버디까지 잡아냈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는데요.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가고 계신지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또 흔들려서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9,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손실 구간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일단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인데 네. 사실 이제 텔레칩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이제 수혜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제 조만간에 삼성전자가 M&A와 관련된 이슈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NXP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다만 NXP가 덩치가 워낙 큰 기업이에요. 무려 이제 지금 시장 가치가 70조를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삼성전자의 현금 여력을 감안하면 인수를 못할 것도 아니지만 추후에 이제 반독점법을 통과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제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 그 이후에는 M&A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M&A 대상 기업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혜주로 부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텔레칩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지금은 주가가 좀 거래 없이 옆으로 좀 들어놓으면서 좀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요. 손절 가격을 한 17,000원 정도 잡아놓으시고 목표가는 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단기 반등을 좀 기다려보면 충분히 가격 회복은 가능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텔레칩스 버디 종목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손절가를 17,000원, 목표가를 2만 원으로 남겨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코미코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3,300원에 비중 53%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반도체 쪽 좀 어떨까요? 네, 코미코는 일단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어제 제가 이제 한양 ENG라는 종목도 네. 상담을 해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코미코도 미국의 삼성전자 이제 오스틴 2공장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미국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텍사스 1공장에 이제 건설을 할 때 그리고 이제 1공장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이제 협력 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공장이 투자됐을 때도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같이 좀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 한양 ENG는 뭐 한 4% 정도 약간 눌림목을 만들면서 5일선 조정이 좀 들어오고
눌러주고 있고 코미코도 약간은 이제 조금 눌러주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투자 얘기가 나오고 나면 저는 오히려 추세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로 코미코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단 뭐 삼성전자의 수혜주들 꼭 투자와 관련된 이벤트만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실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 때는 올해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성수기 사이클로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이제 다 끝났고 2분기, 3분기 때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미코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고 투자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도 함께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뭐 6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 8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다만 지금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너무 비중이 많으시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어저께 제가 이제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해드리면서 뭐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들 여러 종목들을 섹터별로 간단하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너무 한 종목에 집중하는 투자보다는 공정별로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이제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승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 긍정적인 전망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코미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 조절 의견 추가적으로 남겨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볼 텐데요.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23,800원에 진원생명과학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장에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보니까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할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시장 대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총 5군데 있는데요. 제넥신, 뉴바이오로직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5개 기업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고요. 진원생명과학 역시도 이제 DNA 백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임상 1, 2상을 이제 동시에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오늘 이제 나온 보도를 보면 진원생명과학이 연내 이 mRNA 핵심 소재 쪽에다가 5천억 이상의 이제 증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이 소재가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핵심적인 원료로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진원생명과학이 100%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VGXI라고 하는 기업이 글로벌 탑3의 플라스미드 생산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또 나온 보도 중에 하나가 제넥신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에 한 7% 가까이 급등을 했거든요. 바로 벤처 투자, 벤처 펀드로 만들어 놓은 1조 원 정도 이제 자금을 조성해 놓은 걸로 바로 정부에서 국내 이제 백신 개발 기업들의 임상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모더나의 작년에 미국 행정부에서 4조 원이 넘는 이제 직접적인 자금이 투자가 됐고요. 화이자에는 2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자가 됐어요. 대규모 임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뭐 50억, 90억 정말 좀 임상을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지원 금액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산 개발,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데 뭐 정부가 어쨌든 끝장을 내겠다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막혀있는 이제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대한 부분들 좀 풀리면은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거든요. 관련된 수혜주로 뭐 지금 셀리드라는 종목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최근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워낙 좋았거든요. 뭐 진원생명과학 역시도 직전 고점을 한번 뚫고 강한 시세가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23,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입니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진원생명과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15,500원에 삼천리 자전거를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없잖아요. 이제 자전거 종목. 근데 이제 성수기가 좀 도래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0%가 넘게 실적이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본격적인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의 이유는 최근에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소비 심리가 워낙 많이 조금 억눌려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 특히 4분기, 1분기 넘어오면서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나투어가 막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여행과 레저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같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간편하게 우리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또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자전거거든요. 이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여름철로 가면 갈수록 본격적인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삼천리 자전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자전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급형 브랜드 중에서는 레스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또 고사양의 아주 비싼 이제 셀로라는 이제 브랜드는 뭐 자전거 한 대당 가격이 거의 1,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좀 비싼 자전거 브랜드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기 모터사이클 사실 최근에 이제 전기 오토바이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던 것처럼 전기 자전거도 이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트렌드에 발맞춰서 전기 자전거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팬텀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그 전기 자전거 브랜드도 함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일단 20%대를 회복을 했다라는 건 본격적인 이제 이익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4월 초에 만들었던 직전 고점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넘어갔었다가 오늘은 이제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매물 저항은 어저께 아주 큰 거래가 터지면서 충분히 좀 뚫어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상승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15,5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가 잡고 17,500원, 손절 가격은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천리 자전거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김프로님과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